감기와 폐렴은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등 증상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초반에 증상을 잡아야 된다면서 민간요법으로 소주에 고춧가루를 섞어 먹거나 땀을 쭉 빼야 된다며 두꺼운 이불을 덮어 땀을 빼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폐렴과 감기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기나 폐렴에 걸렸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흔히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화끈하게 마시면 금방 낫는다, 또는 술 마시고 감기약 먹고 한숨 푹 자면 낫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주 후에 감기약을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의약품 안전가이드에 따르면 음주 후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졸림, 어지러움증을 훨씬 증가시켜서 보행사고,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와 콧물을 막게 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술 역시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같이 복용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술이랑 고춧가루를 섞어서 먹었더니 감기가 금세 나았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코올에 의해 일시적으로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생기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효과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거나 면역력이 높아서 이겨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로 이겨낸다는 생각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나 폐렴 증상을 악화시키는 2번째는 과하게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감기 걸리면 사우나에 가서 땀 한번 쭉 빼면 금방 나아, 또는 전기장판이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서 땀 한번 빼면 금방 나아. 이렇게 억지로 땀을 빼고 나면 개운해지는 느낌도 나고 빨리 낫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역시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물론 몸을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땀을 빼는 행동은 급격한 체온 상승으로 인해 탈수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뇌손상까지 입을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나 폐렴 증상을 악화시키는 3번째는 운동입니다. 아니, 운동은 건강에 좋은 건데 운동을 하지 말라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건 감기나 폐렴처럼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지나친 운동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과 감기의 경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면역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감기나 폐렴은 기침과 열이 나는 게 특징인데, 열이 난다는 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시스템을 방해하는 일종의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되며, 완치가 된 후에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강도를 점차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나 폐렴 증상을 악화시키는 4번째, 커피입니다. 이거는 커피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감기약이나 폐렴약과 상성이 좋지 않고 탈수 증상이 생기는 등 안 좋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복용 중인 약의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고, 특히 감기약에는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기약을 먹으며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기나 폐렴은 수분 섭취가 필수인데,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서
탈수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으니 간식을 드실 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감기나 폐렴 증상을 악화시키는 5번째,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세요. 병 치료 중이나 큰 병을 앓고 난 뒤에는 보양식이라고 해서 장어나 설렁탕 같은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육류를 주로 먹게 되는데요. 감기나 폐렴을 앓게 되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이런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설사를 계속한다거나 하여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려서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다시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기와 폐렴 증상을 악화시키는 5가지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성 폐렴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은 특히 개인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생각해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무리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좀 쉬라고 보내주는 경고의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침이 심해지시거나 열이 나는 등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라도 우리 몸이 쉴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편 채널은 건강한 정보를 매주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